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후속되는, 이어지는 기사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다. 국내 언론은 다 외면하고 있는데요.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는지를 놓고 여기저기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몇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사실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추가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 공군 우크라이나 파병 전 세계 언론이 발칵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현재 한국 공군 파일럿들이 우크라이나에 간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또 분명해 보여요. 확실하게 사실인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사실이냐고요? 어떤 게 사실이라서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된 걸까요? 자, 아마 상황이 좀 더 진전되면요, 뭐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뭐 윤석열 정권이 됐든 입장이 나올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건 아니다. 나토의 연락관 정도를 파견했다. 또는 나토 쪽에 어떤 뭐 대표단 같은 걸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미 그 비슷한 주장은 나와 있죠. 그런데 딱 그렇게 연막을 치기 좋을 수준까지는 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사실상 파병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요. 며칠 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황당한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외국인 용병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크라이나 쪽에서 새로운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다? 바로 이 법입니다. 다분히 한국군을 겨냥한 거로 봐야 되겠죠.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오자마자 우크라이나가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에서 장교가 될 수 있다는 법을 딱 만들었다. 심지어 이 법은요, 계급을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군에서 대위였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에 가도 대위로 인정해주는 거야. 그런 법안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외국군 장교였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오면 그냥 용병으로만 돼서 부사관이나 병으로만 근무할 수 있었지 장교로 복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이번에 딱 이 법을 우크라이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행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한국군을 겨냥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어떻게 북한군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법이 나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도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북한군 오자마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국군을 겨냥한 거야. 한국군 컴온! 이 말이잖아 이게. 이 보도가 그냥 나왔을까? 이게 그냥 나온 걸까? 한국군이 올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뭔가 낌새가 있으니까 이런 법 나오잖아? 한국군 중에 누구도 갈 의향이 없는데 이런 법을 만들겠어요? 없죠. 예, 바로 이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도가 하나 눈에 띕니다. 스프린터라는 작은 언론사입니다.
존슨이라는 기자인데요. 이 존슨이라는 기자가 뭐라고 보도했느냐. 서울 send 30 pilots to Romania. 서울이 루마니아에 30명의 파일럿을 보냈다. Who will fight against Russia. 러시아와 맞서 싸울 파일럿들을 보냈다. 그것도 30명이나. With the F-16 handed over to Ukraine. F-16을 몰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울 30명의 파일럿들을 서울이 루마니아에 보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근거를 이렇게 됩니다. Former CIA analyst claim이라고. 전직 CIA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되게 당황스러운 보도죠. 루마니아에 갔고 한국군 조종사들이 루마니아에 갔고 루마니아에 간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F-16을 몰고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서다. 오. 자, 그 전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그 이혜영 한신대 교수가 올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올린 그 내용인데요. 이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주 소형 작은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이 스프린터의 언론 보도는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16명의 파일럿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0명의 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이 숫자만 다르고요. 나머지 거의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와서 싸울 F-16 조종사, 한국인 F-16 조종사가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뭐 이런 내용이 양쪽 다 보도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바로 이혜영 교수가 올렸다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번역을 해봤는데요. 조금 번역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인과 장교를 파견한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열정적이고 강력한 동맹국이다. 일본만큼 똑똑하지는 않지만 딜만큼 멍청하지는 않다. 이 딜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기술이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전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충돌에 참전해 왔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들은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 구별되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엄청 셌다 그러더니 이렇게 표현했나 보네요. 우크라이나전에서 한국은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고 각종 군수 물자는 물론 무인 드론 조립용 재료도 보냈다.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이게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16명이 미하일 코갈리세아누 근처에 위치한 루마니아 나토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가장 잘 훈련되고 전투 준비가 된 공군 부대가 도착한 것이다. 이들은 곧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 F-16 조종사 외에도 남한군이 경공급기로 활용하고 있는 T-50 전투훈련기 조종사들도 같이 도착했다. 오늘날 소위 서방블록에서 한국은 가장 경험 많은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나토 표준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전투준비 태세가 갖춰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16 조종사 16명 외에 T-50, 그러니까 FA-50이죠. FA-50까지 이 조종사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싸한 것이 뭐냐?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 루마니아가 지금 FA-50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FA-50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이에서
시험 비행 조종사들 하고요. 몇몇 교관 요원들을 파견했어요, 실제로. 이들은 예비역 상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F-16 조종사도 같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T-50 경공격기, 그러니까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그 루마니아에 그 뭐 전시용으로 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조종사들도 가 있어요. 루마니아가 지금 T-50을 구매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헛소리는 아닌 거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이런 보도도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만 언론의 보도인데요. 자, 대만 언론에서 실제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남한 제공 조 극란 공군 훈련. 남한이 제공을 했다. 조는 이게 비행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종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새죠, 새. 극란은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훈련에 조종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돼요. 이게 대만 언론에서 실제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남한 제공 조 극란 공군 훈련. 남한이 비행기를 제공했다. 또는 뭐 조종사를 제공했다. 훈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위해서 조종사를 제공했다. 이게 실제로 대만 언론에 납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아예 대만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능대 전국 대례다. 자, 능이 대처할 수 있다. 전국 전쟁 상황에 대례, 전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대가 곧 도착할 거다. 대규모로. 자, 이런 내용이 대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처음 알려졌던 그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 보도 외에 추가로 계속 보도가 있고 심지어 대만에서는 정규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대만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 쪽에 있는 아마 방송 같은데요. 인도 쪽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UFK라는 아마 군사 분야의 아마 정통한 언론사인 걸로 보입니다. UFK 채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썼죠. South Korea to train Ukraine F-16 pilots.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F-16 조종사를 보냈대요. To train. 우크라이나를 트레인 시킬 수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뭐 포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포탄 이런 것도 보낼 예정이다. 뭐 살상 무기를 보낼 예정이다. 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이게 인도 쪽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실제로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병과 F-16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다. F-16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조종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포병뿐만 아니라 F-16 조종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그와 관련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जहाज़ों के ऊपर ट्रेन भी करेंगे। यूक्रेन को F-16 जहाज तो डेनमार्क, नेदरलैंड्स और बेल्जियम प्रोवाइड कर ही रहे हैं।
लेकिन उनके पायलट्स को ट्रेनिंग जो है वो भी देना बहुत ज़रूरी है। और यूक्रेन के पास इस वक्त पायलट्स की बहुत कमी है जो ये F-16 जहाज़ ऑपरेट कर सकें। इस वजह से साउथ कोरिया ने ये ऑफ़र भी कर दी है कि हम यूक्रेनियन पायलट्स को अब ट्रेन करेंगे, साथ साथ आर्टिलरी शेल्स भी देंगे और हो सकता है कि आने वाले दिनों में सेल्फ प्रोपेल्ड आर्टिलरी भी यूक्रेन को प्रोवाइड कर दें। उसके अलावा साउथ कोरिया ने यूक्रेन को K-600 माइन क्लियरिंग टैंक्स देने का भी वादा किया था। जहाज़ों के ऊपर ट्रेन भी करेंगे। यूक्रेन को F-16 जहाज़ तो डेनमार्क, नेदरलैंड्स और बेल्जियम प्रोवाइड कर ही रहे हैं, लेकिन उनके पायलट्स को ट्रेनिंग जो है वो भी देना बहुत ज़रूरी है। और यूक्रेन के पास इस वक्त पायलट्स की बहुत कमी है जो ये F-16 जहाज़ ऑपरेट कर सकें। इस वजह से साउथ कोरिया ने ये ऑफ़र भी कर दी है कि हम यूक्रेनियन पायलट्स को अब ट्रेन करेंगे, साथ साथ आर्टिलरी शेल्स भी देंगे और हो सकता है कि आने वाले दिनों में सेल्फ प्रोपेल्ड आर्टिलरी भी यूक्रेन को प्रोवाइड कर दें। उसके अलावा साउथ कोरिया ने यूक्रेन को K-600 माइन क्लियरिंग टैंक्स देने का भी वादा किया था। 네. 어떻습니까? 방금 보신 이 영상은요, 인도 쪽에서 그 방송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어 쪽으로도, 뭐 방송이 된 스프린터라는 그런 언론사에서도 방송을 했고요. 대만에서도 방송을 했고, 예. 심지어 인도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들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F-16 조종사를 파견했는데 현재 가 있는 곳은 루마니아에 있는 나토 공군 기지이다 라는 겁니다. 인원수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인원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16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보다 더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현재 현역군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역군이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역 조종사라기보다 예비역 공군 조종사, 특히 공군의 조종사 출신의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조종 군무원이라고 있거든요. 조종 군무원하고 또 카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는 시험 비행 조종사 또는 훈련 교관 요원 이런 사람들이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인원은 30명까지도 아니고 16명도 아닌 걸로 합니다. 조종사뿐만 아니라 그 조종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력, 기술 인력까지 같이 갔는데 그 인력까지 다 합쳐서 한 16명 정도 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그만큼 가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아무튼 실제로 예비역 중심으로 해서 파병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그들은 지금 현재 실제 전투에 투입된다기보다는 당장은 교관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F-16을 도입은 하고 있지만 이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종사 때문에 이 조종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교관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 파견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몇몇 내용들, 이 내용들이 다 믿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그래요. 19 전투 비행단과 20 전투 비행단에서 뭐 교관 요원 몇 사람이 차출이 된 것 같고요. 그 교관 요원들은 조종 군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시험 비행 조종사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딱 그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다라는 그 루마니아의 공군 기지는 어디냐? 예. 그 루마니아에 있는 공군 기지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실제로 이 루마니아에 있는 F-16 조종 훈련소는요,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2023년 작년에 이미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혹은 그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제공한 F-16 전투기들이 이 루마니아에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군 조종사들을 교육 양성하는 곳이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갈리차우 공군기지인데요. 공군기지 이름은 페테스티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실제로 여기가 나토 공군 중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이 페테스티 공군기지 같은 경우는요, 우크라이나에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인데 바로 옆이 루마니아잖아요. 자, 이 페테스티 공군기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근처입니다. 국경 근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로 날아 들어갈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크림반도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흑해를 건너가면 바로 크림반도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흑해에 지금 진출해 있는 러시아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크림반도를 바로 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에 작년부터 나토군 공군기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나토군 공군기지는 유럽에 있는 공군기지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공군기지를 확장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F-16 조종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 교관 요원들이 파견된 거죠. 따라서 언제든지 이 교관 요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러시아와 맞서 싸울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올 때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공군 조종사들을 파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여기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보도와 관련해서요, 군에서도 딱히 부인하는 보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가 않는 거 보면은 이미 보냈거나 보낼 계획이거나 분명해 보입니다. 핑계거리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죠.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 한신대 이혜영 교수의 이 SNS가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확인한 바 가짜 뉴스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받아쓰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서방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관련된 취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까지 직접 갈 수가 없고 공군기지 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국 조종사들이 루마니아에 일부 가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여요. 그 간 이유가 우크라이나군을 교육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FA-50 우리 그 전투기를 팔아먹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핑계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전투기 팔러 갔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F-16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한 걸 수도 있죠. 티가 전혀 안 나요. 위장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FA-50을 팔러 갔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갔다. 라는 핑계를 대고 전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티 안 나요. 당사자들만 알고 있죠. 그러니 관련된 보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공군이 루마니아 혹은 우크라이나에 이 조종사를 파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마 본격적으로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
혹은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 거의 7, 80%가 한국산입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이 포탄이 계속 제공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형태로는 미국이 포탄을 사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삼각 구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뭐 이러나 저러나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 상황을 막으려면은 러시아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나야 되죠.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나면은 더 이상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못 보냅니다. 전투기 조종사 가 있더라도 다 콜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각종 지원은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참 걱정되네요. 이거 우리 빨리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젠파랑해님께서